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고 야만적 습격에 맞서 기독교 문명을 지켰던 이들이 있었죠. 교황의 권위와 제왕의 검이 만나 서유럽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꾼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롤링거 제국과 교황권 강화를 통해 세계사의 방향이 전환된 결정적 시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프랑크 왕국은 8세기 들어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내전이 단순히 남성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궁정 총관이라는 직위를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이 시기 프랑크 왕들은 사실상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궁정 총관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당시 권력자들이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라시아 지역의 총관직을 세습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리스트리아 지역의 총관직까지 차지하는 것이었죠. 두 지역의 총관직을 한 사람의 손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8살 소년이 반란을 일으켰고, 샤를 마르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718년에 적들을 물리치고 프랑크 공작이라는 칭호를 획득했어요. 당시 왕이었던 칠페릭 2세는 실권이 없는 인물이었죠. 720년에 칠페릭이 사망하자 테오도르가 왕위를 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샤를이 쥐고 있었습니다. 730년까지 샤를의 정복으로 프랑크 왕국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동쪽의 독일어권 지역과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가 넓어졌죠. 아키텐 공국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프랑크 왕국의 일부였으나 분리되어 내전 중이었고 남쪽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쪽 이웃은 당시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제국이었던 우마이야 칼리프국이었습니다. 칼리프국은 수많은 정복 시도를 시작했고 아키텐의 오도 공작은 샤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샤를은 이를 허락하면서 아키텐이 프랑크 왕국에 복속할 것을 요구했죠. 샤를은 군대를 모아 투르 근처에서 칼리프군을 만났습니다. 이 유명한 전투는 푸아티에 전투라고 하고도 불리며 프랑크족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싸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투의 실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분분한데 단순한 습격을 저지한 것인지 아니면 서유럽 기독교를 구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칼리프국은 다음 해에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740년대에 이르러 프랑크족에게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대응되지 않았습니다. 737년 테오도르 4세가 사망하자 샤를은 더 이상 꼭두각시 왕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왕관을 차지하지는 않고 총관으로서 통치했죠. 741년 그가 사망하기 전에 왕국 영토를 두 아들인 칼로만과 피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43년 두 형제는 새로운 왕으로 칠데릭 3세를 선택했지만 예상대로 그에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공동 통치하는 동안 동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여러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남쪽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어요. 747년 칼로만은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으며 이로써 피핀이 유일한 실권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751년 피핀은 더 이상 허수아비 왕 칠데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황 자카리아스의 동의를 얻어 칠데릭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피핀 3세 왕으로 즉위했죠. 이로써 새로운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핀은 뛰어난 장군이자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버지나 아들만큼 역사적으로 크게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핀이 프랑크 왕들과 교황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피핀에게는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고 교황은 롬바르드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프랑크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피핀은 롬바르드 왕국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교황이 그 영토를 장악할 수 있게 도왔으며 이것이 교황령의 직접 통치 시작이었습니다. 피핀은 768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고 왕국을 두 아들인 장남 샤를마뉴와 칼로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샤를마뉴라는 이름은 라틴어 카롤루스 마그누스, 캐롤루스 마그누스에서 유래했으며 찰스 대왕을 의미합니다.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771년 칼로만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샤를마뉴가 왕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써 그의 변혁적인 단독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샤를마뉴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전쟁과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과정은 거의 모든 이웃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이유는 단순히 영토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특히 북동쪽의 이교도 색슨족은 수세기 동안 프랑크 왕국을 약탈해왔습니다. 772년 샤르마뉴는 색슨족을 공격하여 그들의 신성한 나무 이르민수를 파괴했고, 이것이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제 개종이 시행되었습니다. 773년에는 롬바르드족과 교황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샤를마뉴는 프랑크족과 교황 사이의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황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롬바르드족과의 전쟁은 빠르게 진행되어 샤를마뉴가 이듬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파비아를 점령하고 자신을 롬바르드족의 왕으로 선언했지만 롬바르드 영토는 프랑크 왕국과는 별개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폴레토 공국을 정복하고 교황에게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색슨족과의 전쟁은 매우 느린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색슨족이 다시 결집할 때마다 반란이 일어났고, 샤를마뉴는 이에 격분하여 782년에는 4,000명이 넘는 색슨 포로를 처형했습니다. 785년에 색슨 지도자 비두킨트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요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787년에는 베네벤토 정복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왕국이 바이에른과 케렌텐 통합으로 동쪽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프랑크족은 부유한 아바르족과 접촉하게 되었고,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샤를마뉴의 아들 피핀이 이끄는 프랑크족의 침략으로 아바르족은 796년에 왕궁에서 패배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장소를 링밍이라고 불렀고, 이 직후 샤를마뉴는 크로아티아 지역도 정복했습니다. 799년에 샤를마뉴는 색슨족 정복을 마무리했고, 같은 해에 브르타뉴도 정복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도 차지하여 800년에 이르러 왕국은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 거대한 왕국은 때때로 카롤링거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왕국은 왕실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샤르마뉴는 제국 전역의 다양한 왕궁을 정기적으로 이동하며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헨 아르켐에 있는 궁전이 가장 주목할 만했는데, 흔히 생각되는 것과 달리 이곳이 수도였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 종교적 개혁의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샤를마뉴가 특별히 총애한 거주지였습니다. 왕국은 카운티와 마르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러한 행정구역은 종종 미시 도미니키, 미시 도미니치라고 불리는 샤를마뉴의 사절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주님의 사신이라는 뜻의 이 미시 도미니키는 보통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명은 교회의 주교였고 다른 한 명은 세속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왕국의 주교들과 교회의 학자들은 궁정에서 매우 명예로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매우 독실한 사람이었던 샤를마뉴는 교회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그는 카피툴라리, 캐피칠러리라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교회의 관행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카피툴라리는 관리자 에토 어드모니셋 제너럴리스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샤를마뉴의 신민들이 따라야 할 일상생활의 규칙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샤를마뉴는 교회 관행을 표준화하여 왕국의 기독교적 성격이 불변하며
전체 영토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00년에는 샤를마뉴 통치 기간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적들에게 눈멀게 될 위험에 처한 교황 레오 3세가 그에게 도망쳐 온 후 로마로 갔습니다. 샤르마뉴는 레오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레오 3세는 그를 임페라토르 로마노름, 임퍼레이터 로마노런, 즉 로마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샤르마뉴는 서로마 제국 멸망 3세기 이후 서양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칭호는 실제로는 명예 이상의 의미는 크게 없었지만 동로마 제국,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여성 황제 이레네가 통치하고 있었고 교황청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해결하는 대신 단순히 샤를마뉴를 새로운 황제로 선택했습니다. 샤를마뉴의 대관식을 둘러싼 논쟁은 그가 최초의 신성 로마 황제였는지, 아니면 962년에 오토 1세가 첫 번째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샤를마뉴와 오토 1세에게 주어진 칭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분류를 좋아하는 역사가들의 마음속에는 구별이 존재합니다. 사실 신성마 제국이라는 칭호는 부여된 것과 다른 것이었고, 실제 라티어 칭호는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임퍼레이터 어견스투스였습니다. 앞서 샤를마뉴가 학습의 부활을 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알려진 시기를 감독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정복 이유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동기가 강했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통치자는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기에 이 힘은 더 큰 지식과 결합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식으로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을 후원하여 그의 궁정에 오도록 했는데, 노섬브리아에서 온 알퀸이나 옛 롬바르드 왕국에서 온 파울 더 디컨, 그리고 프랑크인 아인하르트 등이 있었습니다. 아인하르트는 샤를마뉴와 가까웠고 그의 생애에 관한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일생 비타 카롤리 마그니를 저술했는데, 이는 그의 통치에 관한 주요 사료 중 하나입니다. 왕국 전역에 수도원이 설립되었는데 그중 메츠, 와산, 세인트 갈렌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학습 커리큘럼이 표준화되었고 귀족 계층의 문해율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쓰기 방식인 카롤링거 소문자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소문자 글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문법 규칙, 소문자 도입, 구두점, 모든 표시 및 문자 형식의 표준화로 인해 텍스트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교회의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문해율은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샤를마뉴 자신도 이러한 학습에 참여했는데 그가 문맹이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공식 라틴어, 즉 행정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말년에 그는 그리스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의 진실은 덜 명확합니다. 이제 샤를마뉴는 황제였고 그의 제국은 대부분의 이웃들을 정복했습니다. 805년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은 더 많은 이웃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를마뉴는 다양한 슬라브족을 약탈한 후 그들에게 힘을 가했고 특히 보헤미아인들을 복종시켰습니다. 남쪽에서는 무슬림들과의 갈등이 더 많았고 프랑크족은 카탈루냐 지역으로만 확장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비잔틴 제국과의 충돌도 경험했는데 특히 베니스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812년 그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비잔틴 제국이 그를 합법적인 서방 황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베니스 외곽 지역을 양보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국경이 확장된 후 덴마크인들의 습격이 해안을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 습격은 꽤 파괴적이었지만 샤를마뉴의 후계자들이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샤를마뉴의 47년 통치는 814년에 끝났습니다. 그의 장남 피피는 81년에 이미 사망했으므로 그에게는 루이,
루도비쿠스 피우스로 더 잘 알려짐 라는 한 아들만 남았습니다. 루이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보다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그는 왕국을 아들들 사이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의 두 주요 국가인 프랑스 왕국과 동쪽의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샤르마뉴는 정복자, 학자들의 후원자, 개혁자,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손자들이 제국을 나눈 후 샤르마뉴는 그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시대의 아버지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통치는 위대한 기독교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그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의 많은 부분이 그의 조상인 피핀과 샤를 마르텔의 업적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를 마르텔이 없었다면 프랑크 왕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샤를마뉴가 대왕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중세 유럽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카롤링거 제국과 교황권의 강화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지형을 형성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